당신의 출근을 책임져 드립니다. 오늘 게스트는 화제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2에 나오신 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친구의 그 커리어, 사실 학생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이런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난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F&B 시내에서는 어떻게 이걸 쌓아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반짝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제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올리는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좀 많이 좀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온하루라는 이제 온라인 전용 반찬샵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 방송은 어쨌든 좀 이렇게 편한 친구라서 제가 그쵸. 반말이 많이 될 거라 가지고 이해를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흑백요리사 2의 반찬술사로 소개된 온하루 팀장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언제 시작했을까? 아니면은 요리라는 거를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요리에 대한 꿈을 꿨던 것 같고요. 이제 한조고를 가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다가 그래도 가장 조리에 조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 데는 이제 우성대다 보니까 이제 조리 유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죠. 제대하고 나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식을 하는 게 조금 더 흔히 생각하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식의 세계화 하는데 뭔가 일조하고 싶다. 그때 되게 화두였거든요. 그래도 좀 더 한식을 외국에 소개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좀 더 한식에 대한 깊이감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한식 트랙을 선택을 하게 됐고, 해외로 막 그런 홍보대사처럼 가는 것도 있었잖아, 너희. 3학년 때 사실 휴학을 하고 때마침 그때 학교 선배가 본인이 이제 영국 관저 요리사를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이제 대기업 다니던 상황이라 휴학생인 저한테 이제 제안을 줬고, 영국에서 한 2년 조금 안 되게 관저 요리사 생활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여행 많이 하면서 그때만 해도 막 먹는 거 다 찍고 그 나라 유명한 곳도 보면서 먹는 음식 다 했고, 관저는 보통 다 외국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하는 요리다 보니까 다 한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식에 대한 조금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냥 갈비찜, 뭐 불고기, 뭐 이런 거 위주로 김치, 잡채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했었죠. 영국을 갔다 와서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는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저 대학 휴학생이 신분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하고 계속 연락을 드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은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교수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온지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성대 쪽에다가 이제 교수님 통해서 좋은 친구를 소개받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온지음이 원테이블이어서 되게 옛날이라, 그래서 혹시 이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은 사람 추천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교수님한테 여쭙고, 교수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데, 3학년 끝나고 사실 간 거라 8월 달에 이제 온지음에 입사하게 된 거죠. 3년 조금 안 됐을 때 나온 것 같아요. 시원이 이제 특징이 본업을 하면서 대외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또 사부작 사고작 항상 늘 잘했잖아, 그렇지?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온지음에 딱 입사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다이닝이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인스타로만 계속 진행을 하다가 뭐 대회 같은 거나 김치 대회 나가서 저랑 그 친구 다 온지음 출시다 보니까 되게 온지음스럽게 요리했거든요. 근데 또 심사위원분들이 또 온지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때마침 넣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1등을 해서 약간 부상 형태로 파리에서 매년 CR이라고 하거든요. 식품박람회? 그거에 약간 김치 홍보대사 같은 걸로 해갖고 파리 가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 김치 부스 운영하면서 이제 막 김치 요리 해주고 그런 홍보대사도 잠깐 했었죠. 그때까지 사실 이어진 게 지금까지 쭉 해서 김치가 많이 홍보가 된 거긴 하죠. 지금 막 케이프도 갑자기 뜬 것 같지만 이쪽 물밑에서는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이 있었다. 온지음에 있다가 그 파인다이닝도 일하지 않았었어? 이제 온지임이라는 곳에서 한식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이바지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갈구라고 해야 될까요? 다이닝도 너무 좋고 온지임 너무 좋기는 한데, 그래서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서른 전에 잡지사랑 마케팅이랑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명처럼 파인다이닝에서 연락을 보고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거기도 이제 마케팅 팀이긴 한데 요리를 했던 사람을 원했던 거고, 실무가 베이스로 돼야 컨텐츠가 좋은 게 나오거든. 그리고 소통할 때도 이제 편하니까 그 이해도가 있으니까, 이제 정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한식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던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한식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때마침 연락을 주셔가지고 파인다이닝으로 넘어가서, 사실 제가 희망했던 일이 사실 잡지사에서 그런 일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업장 섭외도 하고 전화로 그때 영업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화로 영업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요리만 하던 친구들이 사실 그런 부분이나 기획 쪽이 조금 약한데 영업도 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하면서 사실 지금에 너무 큰 도움이 되고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때 시점에 또 시원이 인스타 피드가 좀 예뻐졌어. 좀 미감이 더 미감이 생기는 생겼고. 느낌? 경험을 많이 하고 아무래도 그쪽 이제 분들하고 많이 소통하다 보니까 맛집 올리고 뭐 이런 거는 취미생활이기도 하면서 어차피 외식씬에 있는 사람이니까 감이나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덕분에 약간 1세대 맛집 블로거 분들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이 어떤 관점인 거고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많이 경험을 해봤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지금 되게 큰 자양분이잖아요. 대학교에 있었으면 조금 닫혀 있었을 것 같은데 도전을 안 해본 사람은 진짜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 음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나도 좀 비슷한 삶인데 매거진의 관점에서 봐보고 우리 사회도 관점으로 봐보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특정 카테고리를 바라보면 되게 다르게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사실 저희도 파인다이닝에서 퇴사하면서 조금 더 상업적인 거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게는 뭔가 공익적인 목표와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이 맞지만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좀 결핍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원래는 식품개발팀에서 이제 제품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알아봐야겠다라고 해갖고 첫 출근하는 날 식품 그 개발 담당자가 아니라 저를 이제 커머스 팀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인플루언서로 공부하는 그 관리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였거든요. 저한테 이제 담당하는 인플루언서가 매칭이 되는 거고 그 인플루언서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면 좋을지 제가 컨택을 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음식을 위주로 하는 분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사실 너무 새로운 일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잡지사나 온즈임이나 너무 사실 빡센 일이잖아요. 근무 시간도 길고 그래서 진짜 그때는 이제 홈쇼핑 보는 게 저의 약간 업무적인 좀 배움이라고 해나 홈쇼핑에 있는 쇼호스트는 어떻게 물건을 팔까 그때 막 얻었던 깨우침 하나 있나요? 지금은?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있던 사실 인플루언서 시장 자체가 물건도 물론 상품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인플루언서와 고객과의 관계, 소통이 되게 그걸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제품보다는 사실 유대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라 오나루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오프라인 팝업들을 하면서 고객들하고의 유대감을 되게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쵸. 왜냐면 배운 게 사실 도둑질이라고 그걸 제가 배우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쓴다거나 이 경험이 반찬술사라는 그 네 글자에 담기기 참 어렵네. 나는 그래서 무조건 시연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바빠졌잖아 스케줄이. 행보를 보고 있는데 일단 반찬 술사로만 근데 있더라고. 사실 여기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거든. 내가 보는 시연이는 사실 이거를 되게 잘하는 친구라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요리사랑 겸비되는 게 사실 좀 더 훨씬 더 맞아요, 좋은 플런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사람들 좀 너무 놓치는 것 같은. 이제 시현 팀장님은 스스로의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셰프라고 이제 흑백에서 소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셰프로 인식을 하셔서 물론 저도 이제 오나루에 있는 제품 개발하고 있고 컬리 제품 개발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저도 물론 요리 만들고 있지만 사실 메인 주 잡은 브랜드 운영이랑 기획 쪽이 지금은 주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온짐이랑 오나루랑 결이 같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배운 스킬적인 거나 그런 시야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처음에는 되게 온짐스럽게 반찬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받다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온짐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다이닝인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그렇게 해서 보내버리면 사실 간이 문제긴 해요. 경험이 빠졌을 때 하는 음식이랑 다른 거구나. 간이나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생각했던 디테일은 사실 저희 음식을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전혀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되게 힘들게 손질을 했어요. 하나하나씩. 근데 사실상 이게 온짐에서는 그 가치가 뭔가 온전히 전달이 됐는데 저희한테는 그게 전달이 되지 않고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보면 고기 양이나 어떤 거를 좀 더 많이 넣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배송을 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 이게 근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좀 고집스럽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해볼 때 시연이가 중간에서 완충제 역할을 했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 브랜드의 타겟은 이대로 끌고 가면 절대 안 된다. 저는 좀 더 대중 친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으로 해야 저희 브랜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 역할을 계속 내려오게끔 설득하는 역할이었고요. 물론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기준이 너무 다이닝이어서 이게 말이 되냐였는데 그걸 이제 설득하는 게 사실 저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오나루
이유가 저는 컬리 쪽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자사몰도 오픈하기 전에 이제 온짐 레스토랑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저희 오나르 오픈해요라는 피드를 올렸거든요. 바로 연락이 오셔서 같이 뭐 해보자. 컬리는 거의 4년 가까운 시간 저희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만드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으면 좀 브랜드 이미지가 좀 소비될 것 같아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쪽 회사에서 되게 약간 전사적으로 브랜드 이제 런칭하기 위해서, 그쪽 시장은 사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잖아요. MD님이랑 개발자분한테 정말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서 저희가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 요거까지 포기하면 오나루의 제품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포기 못하니까 저희 요거는 최대한 시장에 맞추되 요 디테일은 저희가 살려야 된다. 컬리도 사실 다른 브랜드였으면은 근데 조금 더 단가적인 부분이 중요하니까 포기하고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시죠 일 텐데, 저희 브랜드들은 감사하게 그런 걸 되게 지켜주시다 보니까 그런 거는 되게 지켜가면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사몰 것까지 막 치면서 팀원들하고 같이 샘플링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하고 다 샘플링을 하면서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하거든요. 커리어를 보면 어쨌든 되게 역동적이고, 중요한 것도 사실 또 어쨌든 특정 카테고리에서 일관되게 가고 있는 것도 있으면서 변주도 주고, 어쨌든 남들 제3자가 봤을 때 나름 남들보다 일찍 커리어 하이를 좀 찍은 것 같잖아 사실. 스스로 좀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나? 그냥 흑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시는 커리어 하이기는 했죠.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묵묵히 그냥 이 브랜드나,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이 생각하는 방향성과 가치를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대표님이 사실 맞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대표님도 저한테 어떤 디렉션을 주신다기보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런 제안들이 왔는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표님이 항상 저한테 되묻는 게, 시현 씨가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저나 저희 팀원들이나 좋은 경험 될 것 같고 오나루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 하세요 인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어쨌든 이런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를 되게 막막해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이게 네. 이제 그런 관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옛날에는 편식하지 말자가 저의 삶의 그거였거든요. 주어진 환경에서 과목을 생각하면 나는 뭐 수학만 좋아해, 그러면 수학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다 포기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명확하게 내가 딱 이게 좋아 라기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다 그냥 뭐 나쁘지 않게 다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주어지는 환경에서 다 그냥 차려진 밥상에서 그냥 고루 먹자 였거든요. 근데 되게 한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만의 조금 색깔이 좀 없는 것 같고, 나만의 무기나 특기가 그치, 좀 그럴 수 없구나. 있지. 고기만 좋아해서 고기만 먹다 보면 고기라는 무기가 생기는 건데, 저는 고기도 좋고 뭐 생선도 좋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경험을 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한동안 불안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에는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더라고요. 편식하지 않고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들이 저도 있었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몇몇 친구들 보면 정말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잖아.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이 없다고 하면 막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의 위를 보지 말고 너의 옆을 먼저 봐라. 너의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잘하고 너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추천해 줄 거고 너가 그 자리에 제안을 받을 거다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이제 이거의 해석을 좀 해보자면, 기본 베이스가 지금 자기 PR을 계속 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사실 블로그였잖아 시원아. 그거 되게 크잖아. 차근차근 내 컨텐츠 만들고 그 하나씩 프로필을 정리해가고 이걸 결국 누군가 받고 알아봐는 사람 나타났고, 그 전까지 늘 내 걸 준비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안 만들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나를 되게 차곡차곡 약간 일기 쓰듯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항상 양념으로 버무려져야 되는 목적이에요. 인스타로 예쁘게 한 달 동안 만드는 거 말고 그냥 그게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 난 이 포트폴리오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서 후배들을 만나면서 이걸 꼭 그거 왜 안 해? 고등학교면 할 것 같잖아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이제 좀 막빠지니까 다시 좀 한식으로 들어와서 이제 지금 바라보는 이제 한식은 좀 어떤 것 같아? 흑백 요리사 물보다 더 큰 물이 이제 전 세계적인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한식이.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트렌드는 달라질 건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요리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냥 아시안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식으로 명확하게 묶이는 카테고리로 되기 위해서 좀 되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길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냉철하게 바라보는 또.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좋다고 막 행복할
때가 맞긴 하지만 좀 더 길게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한식이 좀 더 길게 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이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꿈이라는 질문은 좀 그런 것 같고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관계자분들 우리 반찬술사님은 열려있답니다. 아. 알차게 꽉 채워서 얘기를 해주신 우리 팀장님에게 박수. 그럼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